엄동설한 북극 한파에 얼어붙은 겨울, 그 추위를 날려버릴 뜨거운 질주가 지금 시작된다. 새해 소망과 함께 달린 2023 전국 새해 알몸 마라톤 대회. 열정적인 마라토너들의 축제 현장 속으로 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른 아침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로 북적이는 대구 스타디움. 아이, 그런데 느닷없이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한다. 알몸 마라톤이니까 벗어야죠. 화이팅! 화이팅! 내일 모레 60 가까이 되지만은 뭐 건강을 위해서 꼭 해마다 뭐 여기 알몸 마라톤 참가했기 때문에 또 올해도 꼭 오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새해 각오도 다지고 원수 대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 추워요? 안 춥습니다. 추운 것 같은데요? 절대 안 춥습니다. 이 대회가 생기고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안 뛰면 왠지 허전한 것 같고 안 뛰면 내가 나이에 꺾이는 것 같아서 그걸 꼭 뛰어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무려 영하 3도. 북한의 추위 속 시원하게 벗어 제낀 이 사람들. 아이고, 보는 내가 다 춥네 그려. 부산에 그 북극곰 수영대회가 있듯이 대구 자체가 육상도시니까 상징할 수 있는 뛰면서 몸에 열이 나고 열정적인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상의를 탈의하고 여자는 탑으로 해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벗은 김에 몸을 도화지 삼아 써보는 새해 소망. 개인적인 소망부터 세계 평화까지 소원도 참 제각각이다. 41년 동안 교직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1년을 마무리하고 올해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 제2막의 새 출발을 시작하는 굳은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알몸 마라톤에 이 보디 페인팅을 하게 됐습니다. 예. 딸이 1월 28일 날 손녀를 뒀습니다. 기운을 이해갖고 잘 건강하게 잘 나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임난주 걱정하지 말고 출산 잘하기 바란다. 건강하게 화이팅! 이 구역 인싸로 떠오른 이 캐릭터들. 그런데 어디서 온 누구신지? 올해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 대회라고 생활체육 국제대회를 올해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리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 종목 중에 마라톤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홍보를 왔는데요.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 남녀노소 성별 불문, 참가 인원만 700명이 넘는다. 82살이고 마라톤 풀코스 1105회 안주 지구 한 바퀴를 좀 더 돌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6대 대회로 안주하고 제 생각은 마라톤만큼 우리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운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기 나와서 마라톤 뛰면서 종합 검진을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움츠리지 마시고 열심히 달리세요. 아들이 5km를 지금 두 번째 뛰는데 저번 기록보다는 안 좋아도 완주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빠랑 함께해서 오늘 꼭 완주할 것 같아요. 가족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드디어 출발선에 모인 참가자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한껏 텐션을 끌어올린다. 화이팅! 알몸 마라톤 화이팅! 대구 스타디움을 크게 아우르는 이번 코스. 살갗을 파고드는 추위 속 런앤런. 다들 파이팅 넘치는 질주를 선보인다. 올해 개묘년 맞이해서 토끼 모자 준비해서 이벤트성으로 즐거움을 주고자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함으로써 새해 소원을 꼭 이룰 것 같아서 이렇게 좋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들의 무한 질주. 달릴수록 솟구치는 엔돌핀을 동력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파이팅. 좋아요. 말합니다. 마라톤은 오래 했지만 알몬 마라톤은 처음이라서 한번 해보니까 해볼만 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실 거죠? 네. 당연하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새해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내와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마라톤 정신. 괴롭지만 그렇기에 달린다. 달리고 또 달려 어느새 완주를 코앞에 둔 참가자들. 마지막 스포트를 끌어올려 골인. 개운합니다. 상쾌합니다. 새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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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사랑해!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깨집니다. 좀 힘들었지만 후련합니다. 완주해서 화이팅! 여러 가지 지나온 해는 어려웠는데 올해는 모두 편안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마라톤에서 입상까지 성공한 영광의 주인공들 다들 축하드려요. 새해부터 이렇게 1등 해가지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가 조금 힘들었는데 좀 힘든 거 치고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마라톤 대회 이렇게 입고 뛰고 있고요. 저는 입상이나 기록 욕심보다는 완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고도 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이 마라톤의 좋은 점 많이 좀 알리고 홍보하고 싶습니다. 2032년 올림픽에서는 준비 잘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거예요. 알몬 마라톤 화이팅! 영하의 추위도 막지 못한 마라토너들의 뜨거운 열정. 새해의 포문을 뜨겁게 열어 젖힌 전국 새해 알몬 마라톤 대회. 올 한 해 여러분이 품고 달린 소망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4월달에 시험 치는 거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 올해 말에 아파트 입주하는데 좀 대출 금리 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토끼처럼 깡총깡총 아주 신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 모두 건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즐기기보단 견디는 쪽에 가까운 겨울.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본심인데요. 하지만 축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경북안동은 눈빛 축제가 한창. 출발! 눈썰매 너무 재밌어요. 눈빛 축제도 너무 좋아요. 여름과 겨울 계절이 두 개밖에 없다 할 정도로 추운 지역 경북 안동. 그런데 이번 겨울은 유독 반가운데요. 여러분 겨울입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펑펑펑 눈이 내리진 않지만 이곳에서는요 1년 360일 아니 딱 이 겨울만 즐거운 눈꽃 아니 눈빛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나게 눈빛 축제 즐기러 가시죠. 눈빛을 반짝이는 아이들 안동 눈빛 축제장으로 헤쳐 모여. 개장 보름 만에 가고 싶은 겨울축제 4위에 등극.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 만점이라고요. 우리 엄마는 보세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고요. 우리 아이들은 손에 솜사탕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하루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여기 이제 안동에서 열린다고 해서 왔는데 그냥 아이들도 신나고 저도 신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표정이 상당히 밝은데 여기 와서 뭐 즐겼어요? 맛을 봤어요. 오! 어떻게 해서 축제장 찾으신 거예요? 눈빛 축제장이 생겼다 해서 한번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또 빙어잡이도 있고 뭐 마술도 보고 우리 애기가 너무 좋아해요. 축제 대박 상품은 뭐니 해도 눈썰매장.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신나고 소리 넘쳐요. 45도 경사의 위험이란 바로 이런 것. 놀이공원 부럽지 않은 속도감이 아주 후덜덜합니다. 뽀글이 초기 정도 준비됐나? 여러분 겨울놀이 하면 뭐니 해도 눈썰매죠. 눈썰매 출발. 엄청 빨리. 나가시면 되고. 여러분 보셨죠? 자, 반납하세요. 스피드합니다. 스피드 정말 빨라요. 와, 흰눈 사이로 썰매 타고 스피드하게 달리는 기분 정말 짜릿하고 최고입니다. 한 번 더 탈 거예요. 한 번 더. 출발! 어떡해! 좋은 건 한 번 더. 어린이만 신난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어른이도 합세했다고요. 어머님의 웃음소리가 눈썰매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렇게 신났어요? 진짜 너무 짜릿해요. 기분 좋아. 스트레스 풀리는 기분? 최고였어요? 겨울에 눈썰매가? 네, 짱. 빠른 속도감을 느꼈다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일명 깡통열차, 체감 시속 약 5km. 얘들아, 이거 아빠들 싸움이다. 경쟁심 불타는 민속 체험까지 소소한 재미도 추가요. 지금 제가 뭐 하냐고요? 바로 연 만들고 있습니다. 연! 이 겨울철 추억의 놀이하면 이 전통놀이 연 날리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요즘식 방패연은 만들기 난이도 별 1개, 뚝딱 완성하는 데다 귀여운 매력도 뿜뿜. 거참 연 날리기 딱 좋은 날이구만. 오늘따라 바람이 좋습니다. 야, 야 이거 얼마 만에 날려보는 건지. 하늘 높이 날아라. 여러분 이 축제 하면요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먹거리잖아요. 안동하면 이거 간고등어죠. 간고등어가 들어간 아주 맛있는 빵이 있답니다. 맛보러 가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간고등어가 빵 안에 들어가요? 물론 들어가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었지만 고등어빵에는 고등어가 확실히 들어있습니다. 100% 들어있어요. 노는데 지쳐서 출출해진 뱃속은 간고등어가 책임집니다. 참깨빵 위에 간고등어 패티 한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바라바바바 뭐 비슷하다 이거. 간고등어빵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생소하시죠? 과연 맛은 어떨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한입 꽉 차게 베어 물면 간고등어의 풍미가 가득. 고소한 맛이에요. 몇 입 베어 먹으니까 벌써 그냥 배통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들어서자마자 몸이 따뜻하게 녹는 것 같네. 사장님 제 몸을 확실하게 녹여줄 뜨끈한 거 좀 없나요? 예, 뜨끈하게 몸을 녹여줄 거는 어묵이죠. 어묵, 그렇죠. 어묵하고 뜨끈한 국물. 겨울엔 어묵과 어묵 국물 좀 한 사발 주세요. 온몸을 녹이는 어묵 국물. 요건 또 못 참죠? 쫄깃하게 한 입. 뜨끈하게 호로록. 국물이 끝내줘요. 여러분 제가 눈썰매장을 다시 찾은 이유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렇게 재미난 눈썰매 한 번 탈 수 없죠. 오늘 10번은 더 타고 갈 겁니다. 줄이 벌써 저렇게 길어요. 빨리 줄 서야 돼요.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은 최고! 우리 아빠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 몇 번 타셨어요? 10번요. 10번? 애들 때문에 왔는데 제가 옛날에 그 비료포대 타던 생각도 나고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시내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눈썰매장을 마련해줘서 정말 애들하고 와서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올겨울 가기 전에 몇 번 더 와야 되겠어요. 아주 최고입니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볼거리를 놓치면 섭섭합니다.
마술 공연으로 한 번, 마임 공연으로 두 번. 그야말로 취향 저격. 겨울엔 아무리 추워도 밖에서 놀아야 돼요. 그럼요. 표정 보세요. 너무 신나 보여요. 눈썰매 타고 여기 피자 만들고 저기 슬라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골고루 했네요. 신나고 재밌는 거 많으니까 많이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도 짧다고요. 하지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추억의 간식 체험. 제가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설탕 잘 녹았습니다. 소다를 콕 찍습니다. 찍어서? 네. 이때부터 이제 불 조절. 불 조절. 네. 달고나가 완성되면 내 마음도 달고나.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하트 도전. 356번 기정씨 탈락. 에라 모르겠다. 아우 달달하다. 아니 재밌는데 이게? 재밌죠. 달라. 어둠이 내려앉아도 쉽게 떠날 수 없는 이유. 화려한 조명 포토존도 지나칠 수 없다고요. 눈과 빛이 어우러진 축제라서 이름도 눈빛 축제. 가족들과 추억 한 칸 남기면 이보다 완벽할 순 없겠죠? 아, 정말 벽이 느껴진다. 완벽. 여러분 너무너무 예쁘죠? 낮에도 밤에도 대만족입니다. 이거 새로운 겨울의 명소로 소식 없겠는데요? 겨울이 더욱더 반가운 경북 안동의 눈빛 축제로 놀러오세요. 반갑다 겨울, 즐겁다 겨울. 먹을거리, 추억거리, 체험거리, 여기에 볼거리까지. 떠오르는 겨울 명소는 어디? 경북 안동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시간의 흔적이 쌓여있는 충남 논산. 학문을 익히고 전파한 선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남서원을 비롯해 근대 문화유산에서 박물관으로 변신한 강경역사관 등 선조들의 자취를 따라 역사 속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논산으로 겨울 여행을 떠나봅니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옛 선비들의 교육기관이었던 도남서원을 찾았습니다. 우와.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규모와 크기에 압도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논산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네요. 예, 2019년 7월 달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남서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도남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도남서원은 1634년 사계 김전생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인데요. 경내 곳곳에 건축물과 현판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귀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응도당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원 강당으로 17세기 조선 선비들의 이상적인 재래 공간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국가 보물이에요. 우리나라 서원이 한 67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게 진 집이 바로 이 응도당입니다. 이건 이제 국가 보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웅장한 게 정말 느껴져요. 예. 응도당은 규모도 크지만 건축물로서의 완성도 또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를 사람의 눈썹 같다고 해서 눈썹 집이라고도 하고요. 예, 내림처마라고도 해요. 풍판을 아래로 쭉 내리면 눈비는 안 들어가는데 안에가 어둡죠. 그러면 올리면은 안에는 밝은데 눈비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혜롭게 이렇게 눈썹 같은 눈썹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지붕이 있는 강당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남서원만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합니다. 도남서원은 조상의 지혜도 담겨 있는 곳이네요. 네. 서원 안쪽에는 사계 김장생을 비롯해 여러 학자들의 위패를 모신 숭례사가 있는데 독특한 담장이 눈에 띕니다. 꽃담이라고 그래요. 꽃담, 화담, 꽃담장이라고 그러는데
서원에 이렇게 꽃담장을 한 데가 없는데 도남서원은 유일하게 이렇게 꽃담장으로 돼 있어요. 저쪽에 있는 글씨가 저게 일반 글씨가 아니라 전서체 글씨라고 그래요. 지부해함인데요. 땅은 모든 걸 짊어지고 바다는 모든 걸 포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사계 김장생 선생님께서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받아들였다. 올 한 해는 김장생 선생님처럼 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해를 지내봐야겠네요. 아, 그럼 좋을 것 같아요. 400여 년 전의 가르침은 지금도 큰 울림을 주는데요. 건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정신까지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곳입니다. 볕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하룻밤 지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논산 한옥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 빨리 가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맞다. 예, 예. 아, 네, 안녕히 안녕하세요. 계십시오. 도남서원 바로 옆에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머물렀을 법한 한옥마을이 조성돼 있는데요. 규모도 큰 데다 예스러운 느낌이 가득해 누구라도 머물고 싶게 만듭니다. 와, 이렇게 멋진 한옥이 몇 채요? 이리 오너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얼른 올라가겠습니다. 네. 우와. 아니, 앉기도 전에 제가 벌써 아씨가 된 것 같은 네. 기분이에요. 아씨 마님 이쪽에 앉으십시오. 멋진 한옥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니까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인데요. 이렇게 고즈넉한 한옥에서 새소리도 들으면서 차분하게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요. 2018년도에 완공됐으니까 꽤 됐죠 지금. 네. 네, 그런데 정식으로 이제 개관 오픈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은 11월 21일부터예요. 이제 한 달 막 지났습니다. 문을 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투숙객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객실 내부를 살짝 둘러보기로 합니다. 와, 우와, 천장님. 괜찮으시죠? 와, 이런 공간이요? 예. 와, 안에는 또 한옥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해요. 방문을 열면 마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름답죠? 마음까지 탁 트이는 기분입니다. 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쌀쌀하고. 네. 근데 왠지 모를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옥이 주는 매력인가 봐요. 맞습니다. 예. 역시 우리 것. 드넓은 마당과 대청마루는 도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데요. 머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좋지만 논산 강경도 한번 가보세요. 벌써 가요? 가기 싫어요. 그럼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아, 네. 잠깐만. 오, 진짜 멋지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은행으로 쓰다가 2007년도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겁니다. 일제에 의해 조선 식산은행 강경지점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후 한일은행 강경지점으로 사용된 이곳. 근대 시기 번성했던 강경 지역의 상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금융시설입니다. 지금은 강경 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경은 충청권에서 근대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논산 강경이라는 이 지역에만 10개나 되는 등록문화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예, 조선시대 때 대구, 평야, 강경 3대 시장 중에 꼽히던 강경포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강경포구로 인해서 금강하를 따라서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조건도 좋고 그래서 이곳에 많은 문화재가 10개나 있는 곳입니다. 번성했던 강경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강경역사관.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각종 도구들도 전시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 항아리의 용도는 대체 뭘까요? 여기 젓갈 담는 항아리예요. 바로 젓갈통 보니까 갑자기 젓갈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젓갈 백반집들이 젓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럼 저 얼른 먹으러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맛있게 먹고 가세요. 예. 진짜 진수성찬도 이런 진수성찬이 없습니다. 반찬 12가지, 젓갈 12가지. 이게 다 내가 만든 젓갈이에요. 서해바다의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갖가지 젓갈들. 진정한 밥도둑들이 여기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아니, 반찬 하나에다가 밥 한 입 먹으면은 밥 한 공기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하지. 어떤 사람 8그릇까지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요? 정말이요? 와. 흰밥 위에 빨간 밴댕이젓부터 올려서 먹어봅니다. 솔직히 생선 그 살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씹는 식감이 굉장히 촉촉해요. 네. 와, 맛있네요. 이번엔 황석어 젓갈입니다. 와, 밴댕이는 고소한 맛이 더 강하고 황색이는 식감이 더 물캉물캉 입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도 있고 맛있다. 쫄깃쫄깃한 맛도 있는데 찰진 맛? 찰진 맛. 네, 찰진 맛. 와, 밥을 진짜 부르다. 어떻게 잘 알아 저렇게. 아니, 입에서 느껴져요. 그래요? 아유 진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젓갈 백반. 김에 싸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멍게젓도 올리고. 짱이요. 아니, 당연히 젓갈이니까 짠맛이 있지만요. 왜 계속 밥을 부르는 짠맛이 있잖아요. 좀 과하게 짠맛.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짜면서 젓갈마다 다 매력이 있네요. 다른 집보다 우리 집 내가 만드는 젓갈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게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잘 삭힌 갈치에 사장님만의 황금 비율 양념 조합이 만나니 비린맛 하나 없는 깔끔하고 담백한 갈치젓이 완성됩니다. 젓갈을 더욱 맛있게 즐기는 또 하나의 메뉴 누룽지인데요. 뜨끈한 누룽지 위에 젓갈 하나 올려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정말 저 왜 공깃밥 주셨어요? 진작에 누룽지 주시지? 그런 게 말이야. 와, 진짜 맛있다. 다양한 젓갈의 향연에 모처럼 입이 제대로 호강을 합니다. 여름에는 찬물에 말아서 젓갈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근데 겨울에는 꼭 누룽지에다 먹어야 더 맛있어. 따뜻하네. 진짜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스르르르르. 김치를 담그거나 국을 끓일 때 맛을 더하는 역할 정도로만 생각했던 젓갈. 이곳에서는 당당히 밥상의 주연으로 거듭납니다. 맛있죠? 너무 너무 맛있죠? 맛있어요. 삐뽀 삐뽀. 사장님, 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응, 왜 큰일 났게요? 너무 맛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해요. 또 먹고 싶어서. 이거 나중에 먹고 싶거랑요. 부모님 모시고 또 와요. 진짜 저희 부모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엄마가 밥 5공기 드실 것 같거든요. 엄마 미안. 여러분도 강경에 오셔서 이렇게 맛있는 젓갈 많이 드시고 또 논산도 제대로 즐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논산으로 놀러오세요.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선조들의 얼과 지혜를 느낄 수 있는 도남서원과 우리 전통의 멋이 가득한 한옥마을까지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논산으로 겨울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사랑이란 찾는 것이 아니다.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와인도 마찬가지. 좋은 와인은 찾는 것이 아니다.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포도주스네. 맛있는 와인 먹고 싶다.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유기농 재배를 해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도로 유명한 충북 영동.
이곳에서 오랜 시간 직접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담그는 농부가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로 비건 와인까지 생산하는 남성로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입니다. 추워요. 이렇게 추운 날, 곶감? 그럼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요? 곶감 아니고 포도? 네, 포도. 포도 수확은 다 끝났을 텐데? 충북 영동군 학산면의 시골 마을. 오래전부터 포도 재배로 유명한 고장인데요. 포도 수확이 끝난 이곳에서 누굴 만나게 될까요? 무슨 소리지?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색소폰 연주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연주 중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여쭐게요. 제가 신나는 농부를 찾으러 왔는데 혹시 농부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40여 년 동안 포도 농사만 전념하고 있는 대표 남성로입니다. 영동의 대표 과일, 포도를 열심히 농사지어 와인까지 빚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남성로 농부입니다. 농부님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은 안 하시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한 해 동안 포도나무한테 좋은 열매 맺게 해줘서 고맙다고 음악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포도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수확이 다 끝났나요? 당연히 수확이 다 끝났죠, 이제는요. 예. 포도 농사는 9월이면 수확이 다 끝난답니다. 충북 영동은 밤낮의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으로 당도가 높고 특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맛있는 포도가 재배되는 고장입니다. 이 고장에서 40여 년 동안 포도 농사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산 지역은 석회질이 풍부해서 포도가 당도가 좋고 그리고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아주 적당한 그런 품질이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기농 재배를 해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포도 농사를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유기농으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남성로 농부. 최근에 GAP 인증까지 획득했는데요. 농업용 물부터 농기계 청결까지 챙겨야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인증이랍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 개량입니다. 보리를 갈아서 토양을 개량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포도 가지를 다시 환원시킴으로써 토양이 개량이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도 솔하고 열매도 아주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로 유명한 영동은 와인으로도 유명한 고장인데요. 남성로 농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포도를 재배해 영동 포도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영동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부님, 와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네, 와인은 생산한 포도를 재경 파쇄 과정, 그게 뭐냐면은 껍질과 줄기를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포도를 수확한 후 껍질과 줄기를 분리하는 일로 와인 생산이 시작됩니다. 재경 파쇄한 포도에 효모를 첨가해 1차 발효 작업을 하고요. 포도 발효액과 찌꺼기를 분리해 2차 발효 작업을 하면 비로소 숙성 과정에 들어갑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이 공간이 바로 와인 발효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와인 연구에서 개발한 효모를 접종을 해서 약 한 20일 동안 발효시키면 발효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럼 이 안에 와인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맛 좀 보실래요? 한창 발효 중인 와인인데요. 빛깔은 그럴듯하네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농부님, 이건 그냥 포도 주스 같은데요? 예, 발효시키기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숙성이 덜 됐습니다. 아직. 네. 2년 뒤에 보자. 남성로 농부는 옛날부터 포도 재배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유기농 그 포도 재배로 비건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건 와인은 유기농 포도 재배를 해야 되는데 동물성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양조 공정에서도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숙성이 끝난 와인은 병입 작업과 포장 작업 후 소비자와 만나게 됩니다. 와인을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와, 드디어 이제 완성된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와, 신의 물방울 그 와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그 킹드라 포도로 만든 로제 와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청수 포도, 국내에서 그 육종한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머루로 만든 레드 드라이 와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술을 못하긴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좀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맛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곧 와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와인을 처음 접한 건 1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익숙한 술이라는 의미겠죠? 그나저나 미나 씨, 와인 맛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요? 네. 와, 부드럽고요. 네, 요 와인이 바로 비건 인증을 받은 와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와인. 남성로 농부가 생산한 로제 와인은 우리나라 최초로 비건 인증까지 받은 와인입니다. 비건 와인은 전 세계 채식주의자들까지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와인이랍니다. 재배 때부터 동물성 퇴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숙성과 여과 과정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거쳐서 아주 깨끗하고 맑은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미나 리포터 얼마나 마시는 거예요? 야, 이래서 와인 하는구나. 아주 그냥. 아우 늘어지네. 와인을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네, 농부님 저 한 잔만 더 주세요. 과도한 음주는 앙대요. 영동포도와 와인의 다양성 그리고 우수성을 알게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영동 와인 터널은 영동 와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터널 형식의 테마 공간인데요. 저희 와인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와인을 가지고 다양한 사진 찍기와 체험할 수 있는 어드벤처 시설이 있는 시설입니다. 이곳 와인 터널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포도 주산지 영동에서 빚은 우수한 와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동에 있는 40여 와이너리에서 만든 다양한 와인들을 시음할 수도 있답니다. 2014년부터 한 5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향이 좋은 효모를 선발을 했고 그거를 특허 등록했습니다. 농가에서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걸 차별화로 포인트를 해서 영동의 이제 농가 와이너리의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그 유기 재배를 좀 힘을 써서 영동 와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의 고장 영동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남성로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포도 장인이 빚은 맛있는 영동 와인! 해마다 여름이면 알알이 포도가 맺히는 충북 영동. 이곳에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농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영동 와인. 그리고 남성로 농부를 응원합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 관현악단에서 대금 소금 연주자를 맡고 있는 최신이라고 합니다. 대금을 시작한 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다른 활동부로 보내려고 하셨는데 그때 때마침 특기활동부에 대금이라는 활동부가 있어서 플룻과 비슷한 대금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학기에 플룻처럼 입술을 치고야 되고 윗입술, 아랫입술 이렇게 중간에 대고 바람을 넣으면 소리를 내는 것인데 대금이라는 악기는 치구가 크기가 다양해서 입으로 음정을 맞춰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이 곡은 청성곡이라는 곡인데요. 대금의 높은 음을 아름답고 맑게 뻗는 이유로 청성곡 혹은 청성자진한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대금의 청공에 있는 청소리를 내어서 특정 음을 지속시키는 음악으로서 독주곡으로 발전된 곡입니다. 중간에 저기 어디? 아니. 분위기 바뀝니다. 할게요. 네. 네, 이제 저희는 관현악단이기도 하지만 모교상설로 이제 작은 공연들도 하다 보니까 이제 팀을 저희들끼리 꾸려서 공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주에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연습하기도 하고, 네, 또 같이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 진짜 잘해. 아니, 가수보다 잘해. 진짜. 노래만큼. 가수보다 잘해. 찍어야 돼. 어릴 적부터 지내왔던 친구, 서로만 아는 비밀이 있는 그런 중마고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자. 보일러 가야지, 보일러. 가야지. 이제 소울푸드를 드디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메인국밥 하나랑 오징어 다리. 네, 알았어. 오징어 다리 하나, 곱밥 하나요? 네. 네, 알았어. 김은 추가를 해야 되죠? 아니요, 네, 갖다 드릴게요. 아, 네.
공연을 하는 날 공연 시간이 한 2시간 좀 넘게 공연했던 날이 있는데 그때 공연 끝나고 너무 지쳐 있었는데 바로 생각나는 게 콩나물 국밥이었어가지고 한 그릇을 완뚝 했습니다. 이 여러 악기들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콩나물국밥도 김이나 수란이나 오징어 젓갈 이런 반찬들과 함께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비타민, 엔돌핀 같은 음식입니다. 토렴식으로 나오는 콩나물국밥은 끓여서 나오는 거에 비해 잔잔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튀지 않게 약간 잔잔하게 겸손하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음식을 먹었는데 열이 오르면서 에너지가 점점 차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내일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